자, 오늘은 분식회계와 정직이 사명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고 그 과제물을 살펴보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분식회계와 청지기 사명에 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식회계의 정의와 역사를 살펴보면 기업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보고하는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오류하고는 회계 부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분식의 역사는 기록이 인류 역사상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분식은 있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이 생겨나면서 인간은 본격적으로 분식을 하게 이르렀고, 특히 회계라는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회계라는 시스템이 기업 경영에 도입된 이래로 고도로 발달된 형태의 분식인 분식 회계라는 형태로 분식이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교통법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교통법규가 예전에는, 아주 오래 예전에는 교통법규가 없었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위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장소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새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속도를 너무 과속하게 돼서 생명에 위협을 끼친다든지, 또는 생명을 해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교통법규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인간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 행위가 범죄로서 더 인식이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분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본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분식 회계는 그러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우리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식의 원인, 인간의 본성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 것처럼 인간은 본래의 정해진 위치를 이탈했다. 피조물이라는 그 창조주가 정해놓은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인간에게 생겨난 두 가지 현상은 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인간에게 생겨났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뭔가를 못 가져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이 창조주가 원래 정해놓은 그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인간이 이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원래의 아들의 위치를 벗어나서 종의 위치를 갖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리고 일을 다 해놓고 나서도 주인이 또 일을 해라라고 하면 나는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라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는 두려워하는 위치로 떨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해놓고도 부모에게 자기의 주장을 하고 뭘 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죠. 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인간은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없애고 가리기 위한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분식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존재적인 부끄러움, 또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존재적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드러난 것이 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학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라고 우리가 경영학적 입장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리인은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 행위의 효력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법학 용어로는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리인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편지 우편 배달부하고는 다른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인은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율권과 판단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갖고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위치를 이탈한 원래의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라면 주인이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주인을 속이고 왜곡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학의 한 분야인 회계의 입장에서도 이 경영자,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대리 경영하고 있는 이 경영자는 그 경영의 결과를 회계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보고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 책임이라 하는데 이 회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주인인 주주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잘못, 경영의 어떤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의 분식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분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횡령이나 유용, 착복 등등 결국 자신의 신분 유지와 신분 상승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식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분식은 주인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위치 이탈, 근본적인 위치 이탈이 분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분식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발달을 하지를 못했고 자본주의가 또 주식회사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서는 분식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범위도 협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4차 산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이 분식 행위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작은 섬나라에까지 다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영향력이 광범위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활발한 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작은 섬나라에게서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식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행위, 이건 분식은 뭐 누구나 하는 행위다. 또 분식이라는 이 유혹의 이 행위를 쉽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회의 어떤 문화, 사회의 어떤 현상 자체가 분식을 더욱더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사회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익명성이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족 사회, 아주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든 부족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서로가 다 아는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서운 범죄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 다 아는 친족들이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오늘날은 문 밖을 나가도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익명사회라는 거죠. 자, 이 익명사회의 특성이 바로 분식을 더욱더 잘 일어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유한책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유한책임은 경영자도 그렇고 또 이 주주들도 그렇고 자본주의 경영 시스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정보의 취약계층 사이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되는 이러한 선택이 너무나 용이한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가족주의 또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또는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식은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당연한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을 먼저 꼼꼼히 점검해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장부로 기록하고 주인에게 보고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게 됐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청지기라는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이탈하는 데서 출발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위치를 이탈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목적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주인의 필요와 주인의 목적보다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가 더 중요해지면 당연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쏘기게 되는 그 일은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사람, 여기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칭찬하고 자기 목적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이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생이 창조주의 목적과 창조주가 인생에 부여한 그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세운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역설적으로 보면 주인의 목적에서
더 빗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